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수학 원장 겸 대표 강사하고 있는 수학 이부영입니다. 일단은 지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수요일 날 이제 우리 3학년 친구들이 겨울방학 동안 쭉 공부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3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잠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성적이 마음에 드는 학생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정 과목에서 꼭 괜찮은 어떤 성적을 내면 다른 과목이 일반적으로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즉, 전 과목에 걸쳐서 다 잘 보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하다가 저도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도 수능을 3번을 봤습니다. 정시로 가고 3번을 봤는데 그 3번 다 어떤 한 과목이 좀 무너져서 어떨 때는 국어가 무너져서 다시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다 괜찮았는데 탐구가 무너져서 또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 가지고 수능을 3번을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한 과목이 무너지는 거를 막는 게 사실상 이제 3학년 때 해줘야 될 일입니다. 3학년 때는 사실 올 3, 4등급이 올 1등급이 되는 건 사실 좀 드라마틱한 일이기도 하고 없는 일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내가 조금 많이 못하는,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과목은 조금 부족하고 어떤 과목은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족한 과목을 채우는 걸 아마 대부분 위주로 하고 그리고 또 이번 겨울은 특히 그렇게 보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과목을 무너지지 않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도 잘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잘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겨울방학 맞아서 겨울방학 이제 동안 뒷바라지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저 아직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요. 근데 오늘 출근하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물어봤었어요. 삼수할 때 뒷바라지 할 때 무슨 기분이었냐 물어봤더니 보이지 않는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근데 막상 출구가 어디 있는지 가늠은 안 되는데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언제 있을지는 모르는 그런 터널을 걸어가는 기분이었다라고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단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라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3학년들은 또 그렇거든요. 또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뒷바라지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대단히 수고하신다, 대단하시다 좀 많이 격려도 드리고 싶고 한 마음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지난 이틀 전이었죠. 지난 3월 학력평가 수학여행 공톡이랑 저는 미적분 할 거고 이제 이따가 확률과 통계하시는 분도 와주셔서 설명해 주실 텐데 수학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인데요. 이제 저를 거진 대부분은 또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저 PPT는 이번에는 따로 출력은 못했습니다. 급하게 만드느라 출력은 못해서 배부 자료집에는 없고요. 그냥 PPT만 띄워 두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PPT 넘어갈 때마다 한 10초 정도 멈추고 설명을 시작을 드릴 거라서요. 그 사이에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사진 찍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3월 학력평가 분석 및 재현을 저는 3가지 포인트로 맞춰서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는 공통과목 얘기입니다. 공통과목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교육과정 안에서 되게 잘 만들었고 문제질도 굉장히 좋았고 사실 이게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거 너무 가벼워 혹은 얇아 혹은 평가원이 낸 것 같지 않아 혹은 너무 사설틱해 라는 평이 들었을 만한 문제들인데 사실 이제 킬러가 없어지고 수능이 점점 경향이 바뀌면서 그 바뀐 경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로 출제가 됐었다. 되게 잘 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에 되게 충실한 공통과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전체적으로 걸쳐서 굉장히 내신 느낌이 혹은 학생들 얘기로는 내신 스타일 혹은 사설틱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번이랑 굉장히 유사한 거죠. 기본에 충실했으니까 사실상 교육과정대로 다 풀렸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려운 수업을 듣거나 뭐 사교육을 받거나 하다 보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혹은 자주 나오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어떤 숏컷을 일반적으로 학습을 하고 사실 공부를 잘하고 또 잘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그런 걸 굉장히 공부하고 싶어 하고 공부를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먹히지 않는 정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으로 뭐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거진통하지 않았던 그냥 정말 뚝딱뚝딱 꾸역꾸역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신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과목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적분에서도 똑같이 그런 냄새가 좀 났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산모라고 하다 보니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제한 범위만 들어가서 이제 조금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공통과목은 정말 딱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공통과목 먼저 쭉 보니까요. 공통과목 다 푸는데 제가 풀어도 그렇지만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 혹은 이제 사실 또 아시겠지만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벌써부터 정시를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 지역엔 조금 많죠. 그런 친구들도 이제 뽑아서 풀어보니까요.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다 푸는 데 있어서 1시간이 안 걸립니다. 60분 안쪽으로 끝나요. 특히 이제 어제 저도 고3 수업을 했어서 고3 수업 끝나고 어제 이제 왔던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면 한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 학교 내신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하고 모의고사도 이제 1컷에서 2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자기도 그동안 봤던 3월 모의고사 혹은 그동안 봤던 고3 모의고사 중에서는 공통과목이 되게 잘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예로 들면 그 친구는 사실 스킬이라 이런 걸 거의 모릅니다. 애초에 그런 걸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우직하게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에서는 조금 불리합니다.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는 좀 불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스킬적인 문제도 풀어야 되고 흔히 말하는 엔제나 이런 좀 고3 수업 같은 고3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같이 공부할 때도 일반적으로 저희끼리 보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문제, 스킬을 다뤄야 하는 문제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점수가 좀 저조한 친구였는데 확실히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문제 있으면 그거 그동안 이렇게 풀었었지 하고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뚝딱뚝딱 풀어나가다 보니까 22번까지 오는데 이게 끝이야? 여기서 뭐 더 물어보는 문제가 없어? 뭔가 한두 개 정도는 난이도 배열 현상 뭔가 걸려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또 2, 3점짜리 다 푸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사실상 아시겠지만 2, 3점짜리가 총 17개고요. 4점짜리가 13개입니다. 그럼 이제 4점짜리 13개 중에서 선택 과목이 3개 있거든요. 미적분에. 그럼 4점짜리 10개 남은 겁니다. 그럼 4점짜리 10개가 결국 공통 과목에 있는 건데 수원 스타트에서 4점짜리 10개인데 실제로 그걸 푸는데 필요한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가 확보가 된 거죠. 2, 3점짜리를 10분 만에 끝냈으니까. 사실상 하나당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죠. 4분 내지 5분을 한 문제당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스킬이 없고 정말 그냥 내가 내 힘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괜찮았던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것도 없었고 정말 그냥 우리가 흔히 자이스토리나 혹은 일반적인 그런 기출문제집을 보면 유형 정리가 되어 있죠. 그 전체적인 널리 알려진 유형에 충실해서 나온 시험이었고 그리고 상황들이 되게 단순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교적 작년 혹은 재작년 6평, 9평 혹은 수능까지만 봐도 그래도 몇 문제는 상황이 좀 지저분하거나 혹은 상황이 여러 개가 있거나 하나의 상황만 해결하면 그걸로 정보가 하나 구해지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상황을 처리해서 결국 호흡이 좀 긴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딱 그냥 하나 하면 풀리고 하나 하면 풀리고 하나 하면 풀리는. 다만 제가 가로로 옆에다가 뒀는데 KSW를 좀 잘하는 건 필요했었어요. 아마 평가원이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 그리고 수능이 이제 킬러가 없어지는 경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난이도를 조절해서 변별을 할까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요즘에 작년 수능부터 그리고 작년에 6평, 9평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는 계산입니다. 계산으로 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하고요. 두 번째는 한 문제 안에서 물어보는 게 조금 다양한 거죠. 즉 한 문제지만 실제로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 각각의 케이스만 나누면 사실상 하나의 상황은 굉장히 단순한데 대신 그걸 나누는 게 조금 귀찮고 실제로 학생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이걸 이렇게까지 나누는 게 맞아? 나 이거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케이스를 나누는 것 같은데 하는. 그리고 이런 케이스를 나누는 것의 굉장히 큰 단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합니다. 내가 찾은 케이스가 전부가 맞나? 혹은 내가 찾은 케이스가 최대를 요구하는 건 맞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좀 잘해야 상황들이 좀 단순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문제로 보여지는 거고 그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에 조금 머뭇거림이 있었거나 혹은 생각을 조금 잘못했었으면 더더욱 먼 길을 돌아가야 되거나 혹은 이제 뭔가 빠짐이 있어서 결국 답을 못 놓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겠죠. 이거 관련해서 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EBS 잠깐 보고 왔거든요. EBS 보면은 등급컷이랑 오답률이 나오죠. 등급컷은 아마 거의 들으셨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적분 기준으로 1등급이 80, 2등급이 70, 3등급이 60입니다. 78, 69, 58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냥 단순하게 80, 70, 60입니다. 그래서 그냥 등급컷만 봐도 굉장히 변별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재수생이 들어온다면 다르겠죠. 재수생은 상대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커트라인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게는 2, 3점, 많게는 4, 5점 정도 등급컷을 올리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 정도로 나온 거고요. 재밌는 통계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도 수학 강사고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오답률 1위는 주로 30번입니다. 주로. 혹은 22번입니다. 어쨌거나 선택형 1, 2, 3, 4, 5 객관식은 오답률 높은 곳에선 조금 빠지고요. 찍을 수 있으니까. 20%의 확률은 있으니까. 주로 이제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22번. 이번에는 수투였습니다. 그리고 30번 미적분이었죠. 그 두 개가 사실 제일 높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21번이었습니다. 21번. 21번이 뭐냐면요. 수열 문제입니다. 수열. 정말 딱 그 두 번째 상황. 하나하나 케이스 따져가지고 이 상황일 때 이거이면 이거고 이 상황일 때 이거이면 저거인. 그냥 가지쳐 나가는 문제예요. 스킬도 없고 그냥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의 오답률이 제일 높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이 풀다 보니까 이 케이스는 빼먹고 이거는 또 뭐 하다가 계산 실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즉 계산과 케이스 분류가 요즘 수능이 그 난이도를 변별하는 트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복합되어 있었던 게 21번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이번에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였습니다. 진짜 몇 년 만에 21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걸 아직 잘 못한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우리 3학년 친구들 중에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이번에 미적분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을 겁니다. 겨울방학에. 근데 사실 수투도 미적분이랑 어느 정도 경계가 조금 덜 선명하니까 미적분 공부하면 수투도 꽤 잘했을 텐데 그래서 22번 오답률이 2등으로 떨어졌을 거고요. 아무래도 수원 공부는 작년 1학기 때 공부한 거 이후로는 아마 그렇게 많이 공부를 못했을 거거든요.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공부가 부족하면 당연히 감각도 떨어지고 실력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21번 오답률이 제일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문제였고 유형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케이스 분류는 물론 잘해야 됐었지만 그것만 잘했었다면 상황도 단순했고 학생들한테 소재도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꽤 괜찮은 문제였다. 학교 선생님이 내시기 제일 좋은 스타일의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물론 그것 때문에 내신 스타일이라고 하는 느낌도 학생들이 받았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트렌드인 계산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공부를 조금 테크니컬하고 스킬적으로 하는 친구들, 흔히 말하는 사교육을 약간 좀 제대로 받은 친구들은 사실 저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단순하게 계산으로 밀고 나가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또 가르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학원에 왔으면 뭔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스킬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물론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쓰이지 않았던 정말 계산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지 않아 하고 무엇보다 좀 싫어합니다. 공부를 했으면 빨리 풀고 좀 테크니컬하게 풀고 멋있게 풀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마치 논술하는 것도 아니고 논술하듯이 풀어나가는 걸 학생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정말 스타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또 그것만 중요하다고 하기도 뭐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적어도 스타일 자체는 계산이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로 스킬이 거의 통하는 게 없었다라는 거. 실제로 제가 그걸 이제 풀면서 어제 2학년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좀 했지만 실제로 그래프 추론이고 뭐고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는 문제가 기껏해야 2개 있었습니다. 나머지 정말 그냥 식으로 뚝딱뚝딱 밀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수업을 많이 들은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문제집 많이 푼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학원 안 다닐 거야. 이게 학원 원장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엄마 나 혼자 할게 하고 일주일에 막 문제집 한 권씩 풀어 제끼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가끔 상담으로 오면 참 문제는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푼 방법이 되게 지저분합니다. 와, 여기서 이걸 이렇게 푸는구나. 되게 돌아가겠다. 근데 막상 시험 까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그냥 우직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시험 잘 봤을 겁니다. 머리 믿고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계산이나 어떤 케이스 분류에서 미끄러졌을 거고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나마 조금 특별했던 게 2가지가 있는데 고1 수학을 활용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5번에 이제 지수로그 함수인데 점근선하고 해서 고1 수학을 활용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 오답률 제일 높았던 문제 있죠. 요거를 이제 수능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분석하시기로는 새롭게 나왔다.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다. 뭔가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이유는 굉장히 가벼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교육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지저분하게 그 상황 하나 체크해서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신에서는 변별하게 되게 좋은 문제였습니다. 내신을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니까요. 내신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는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정말 문제를 위한 문제. 어떤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누군가의 실력을 평가하고자가 아니라 그냥 정말 등급 만들기 위해서, 순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지저분한 그러한 포인트였는데 그게 22번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킬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워하고 풀기 싫어 하다 보니까 수투임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 때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또는 혹시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보지 못해서 이렇게 오답률이 제일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인데 미적분은 사실 드릴 말씀이 좀 없습니다. 일단 1단원밖에 안 들어갔고요. 확률과 통계는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1단원이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여기 문과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확률과 통계도 1단원이 사실상 경우의 수여가지고 제일 중요한 단원인데 미적분은 1단원은 수열의 극한이어가지고 사실 제일 낼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단원에서 8개를 다 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엽적이 되고 조금 더 이제 평가도 해야 되니까 계산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었어서 아무래도 이제 수능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분법이랑 적분법 단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지만 이번에는 1단원 가지고 문제를 내야 되다 보니까 좀 지엽적이 되고 지저분해져서 난이도도 좀 높았었다고 체감을 하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의미 부여하실 것도 없고. 다만 제가 여기다가 단 써놓은 게 이번에 미적분 28, 29, 30 문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되게 지저분한 상황인데 3개를 다 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나만 갖고 내기에는 특히 28번은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의 29번이 1단원에서 나왔습니다. 등비수열로 나왔거든요. 그 급수로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 수능도 뭔가 2단원, 3단원, 즉 미분이랑 적분해서 29, 30을 낼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28번이랑 30번은요. 수능에도 꽤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 문제예요. 아무래도 평가원 이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경향을 보면 그 해에 나왔던 교육청 문제들도 확인을 하고 출제를 하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 교육청이니까 교육청 중에선 힘이 제일 센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8, 29, 30번 4점짜리 문항 3개는 굉장히 조금 지저분하면서도 수능에서도 굉장히 반영되기 좋은 스타일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3개는 꼭 좀 지저분하다고 이런 거 안 나온다고 하지 마시고 한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한 문제만큼이라도 꼭 좀 특히 만약에 정말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28번은 꼭
잘 풀어주시고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언을 드리면, 저 이제 뭐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언을 드리면, 일단은 3월 모의고사 가지고만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스타일이 일단 평가원이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이 이 스타일이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는 건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가장 최근에 봤던, 바로 그저께 봤던 모의고사고 학생들이 어쨌거나 체감하는 첫 번째 모의고사이면서 올해 나왔던 첫 모의고사이니까 그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공통과목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통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소재, 그리고 이 널리 알려진 유형, 그 문제를 가지고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내신 스타일 한 문제 정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기출문항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특히 이제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제 기출문제 한두 번 풀었다고 풀기 싫어서 바로 엔제나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이 3부에서 공통과목 22개 중에 3개 이내로 틀린 친구들은 가도 돼. 1개, 2개, 3개 이내로 틀렸으면 엔제 가도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근데 만약에 4개 이상 틀렸다. 뭐 실수든 실력이든 간에 4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수원투 미적 중에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단원 있죠? 그거는 기출문제집 한 권 다시 보라고 해주세요. 아직 유형이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그 유형에 대해서 접근법을 까먹었거나 하는 경우가 됩니다. 일단은 기출문항 중심으로 상황, 유형별 접근법을 완벽하게 숙지해 주셔서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풀면 되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더 기출문제집을 돌려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스킬이랑 테크닉 중요합니다. 시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 스킬이랑 테크닉이 한두 문제에만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좀 빠르게 풀거나 혹은 좀 쇼컷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능에서는 4점 혹은 8점에 왔다 갔다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상위권 친구들은 계산만 하면 공부도 지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킬이랑 테크닉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상하게 학생들은 중용을 잘 몰라요. 중도를 잘 못해요. 아예 안 하려고 하거나 아예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어느 한쪽에도 빠지지 말되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스킬이랑 테크닉이 거의 좀 사용되지 않았던 시험이니까요. 그런데 빠지지 말고 정석대로 푸는 법 연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계산. 이제는 계산이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계산과 케이스로 난이도 그리고 변별을 주는 시험의 스타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계산이 많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변별을 위한 계산이구나. 내가 잘못 풀어서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 무게를 내가 들고 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구나. 그걸로 변별하는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좀 받아들이고 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계산 같은 건 사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날 컨디션에도 좀 영향을 많이 받죠. 특히 이번에 국어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고 저도 3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국어를 다 맞은 사람은 당연히 없고요. 90점 이상도 손에 꼽습니다. 그 수십 명의 학생 중에서 손에 꼽아요. 이번에 국어가 진짜 어려웠나 봐요. 제가 알기로 특정 학교는 국어 100점이 없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도 제 경험상 국어가 어려우면 수학 잘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만 봤을 때는 딱 수학 한 과목만 베스트 텐션으로 가서 보고 오니까 점수가 좀 괜찮은데요. 이게 수능이라고 하는 게 하루 종일 보는 거잖아요. 6시간, 7시간 이렇게 보는 시험입니다. 순수 시험만 5시간 이상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의 결과가 생각보다 그 다음 시험에 되게 많은 걸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삼수할 때 경험을 말씀드리고 내려갈까요? 제가 삼수할 때, 재수 때 성적이 3, 1, 1, 1, 1, 1이었어요. 국어가 3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했거든요. 제가 국어를 되게 잘했습니다. 딱 봐도 국어 잘하게 생긴 상이잖아요. 사실 과학고를 나왔지만 국어는 과학고에서 3등 이내를 놓친 적이 없어요. 모의고사에 봐도 늘 1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따로 안 했습니다. 나는 재능이 있어 하고 안 했는데 초수 때도 국어는 1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재수 때 국어를 잘 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 점수가 89인가 87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도 잘 봤네. 이 정도면 내 주제에 이 정도면 뭐 다른 애들은 엄청 어렵겠네. 하고 80점대 후반이면 괜찮을 줄 알았고 실제 와서 채점했을 때도 점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등급값 보니까 3이더라고요.
제가 재수 때 수학을 잘 볼 수 있었던 건 국어는 3이 나왔지만 제 나름대로는 체감을 잘 봤다고 생각했으니까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아 국어 잘 봤으니까 오케이 뭐 수학이야 뭐 괜찮고 뭐 영어야 뭐 원래 잘했고 뭐 과학이야 과학군데 그러니까 저는 국어만 잘 보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국어 잘 봤다고 생각해서 쭉 잘 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채점하니까 이제 국어가 3이었던 겁니다. 제 기억으로 90, 89%가 뭐 90,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수학 강사지만 국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특히 수능이라고 하는 건 전 과목을 다 잘 봐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일부러 얘기했지만 한 과목이라도 못 보면 사실상 그것 때문에 대학을 맞춰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하게 되고 또 한 번 하게 되거든요. 전체를 잘 봐야 되니까. 그 전체를 잘 봐야 되고 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학 강사지만 저는 국어라고 생각을 해요. 국어를 잘 봐야 수학이 상대적으로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계산의 요소도 말씀드리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계산, 어떤 멘탈의 문제죠. 사실 뭐 일반적으로 하라고 하면 한데 그날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라고 하면 무너진 멘탈 갖고는 계산 부여잡고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강사지만 국어 공부 좀 열심히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제가 계산을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낸 거라서 수능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 학습이 다시 필요하고요. 지금 8시 3분인데 제가 8시 5분에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제 반 잠깐만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내신도 같이 하는 반이라서 미적분 내신 그리고 수능을 4월에서 6월까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미적분 6월까지 계속 쭉 하고 그 이후로는 수능 대비하는 반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그렇게 좀 어려운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건 이제 내신을 하기 위해서 어려웠던 겁니다. 물론 수능도 당연히 반에 학생들의 레벨이 있으니까 어렵게 하지만 내신만큼 어렵게는 안 해요. 실제로 얘기하면요. 학생들한테 수능이랑 내신 중에 뭐가 더 어려워? 라고 물어보면요. 이 지역은 내신이 더 어렵다 그래요. 특히 내신에서의 고난도 문항의 비율과 정해진 시간과 수능에서의 고난도 문항의 비율과 정해진 시간 생각하면요. 저는 강서, 목동, 양정 이 학교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준비시키다 보니까 수업이 좀 어려질 수밖에 없는데 수능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기본 사전부터 고난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스타일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가르치고 있고요. 매주 제가 1대1로 상담하면서 각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대형 수업 들은 친구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좀 많이 합니다. 대형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관리도 좀 안 해주고 숙제 검사도 안 해주니까 그걸 저랑 이제 상담하면서 저 여기서 이거 과제 나왔는데 이거 검사해 주세요. 이거 질문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이용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 아까도 제가 국어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저는 저희 학원에서 일요일날 아침에 국어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보고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수학 보는 그거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까지 하고 4월 달엔 내신 기간이라서 쉬고 5월 달부터 다시 하거든요. 예, 그걸 해서 실전 연습까지 계속 시키는 그러한 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입시 실적인데 부끄러우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영이었습니다.